브롱스에 거주하는 5세 소년이 구토와 고열 등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여 긴급 격리됐습니다. 뉴저지의 유력 일간지들이 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시아 내 등록 유권자가 16년 사이 2배로 늘었습니다.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 승인의 감사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추방 유해 청소년들에게도 입대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브롱스에 거주하는 5세 소년이 구토와 고열 등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여 긴급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 소년은 최근 기니를 방문한 후 케네디 공항을 통해 입국했지만 입국 심사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에볼라 발생 국가 중 하나인 기니를 방문했다 미국으로 입국한 5세 소년이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여 긴급 격리 조치됐습니다. 입국 당시 공항에서 실시된 검사에서는 에볼라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집으로 귀가했지만 다음날 아침 고열과 구토, 충혈된 눈 등 에볼라 의심 증세가 나타나 뉴욕 벨레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년을 바로 격리 조치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지만 시민들의 공포심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거주하는 브롱스 인근의 이웃 주민들은 소년이 격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밖으로의 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에볼라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뉴욕에서 두 번째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벨레뷰 병원은 소년의 에볼라 감염 여부를 오늘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소년은 친척을 만나기 위해 약 한 달간 기니를 방문했다. 지난 토요일 뉴욕 케네디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 뉴저지 본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인 사회는 특히 한인 최초로 미동부 연방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에게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어제 뉴저지의 유력 일간지들이 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의 대표적 일간지 중 하나인 레코드지의 어제자 사설입니다. 신문은 제5지역구의 조라는 제목의 사설문에서 스캇 가렛 의원은 여성폭력 반대 법안과 연방정부 폐쇄를 끝내는 투표에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이라며 또한 샌디 9호 법안을 제대로 이끌지도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로이조 후보는 정치 신인이지만 최우선 공약으로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자자본 유치를 내세우는 등 지역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뉴저지 유력 일간 스탈렛조도 같은 날 사설에서 가렛 후보는 동성애자 혐오 범죄 법안과 여성 권리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이렇게 시대 역행하는 정치인임에도 육선이나 해먹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자신은 샌디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지원에 나섰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실상 샌디 지원금 관련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한 의원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로이조 후보에 대해서는 비록 정치적 경험이 적고 어리지만 똑똑하고 잘 교육된 인물이라며 특히 지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중도주의자라고 호평했습니다. 또한 새로이 바뀐 5선거구에 버겐 카운티 유권자가 늘어난 점은 조 후보에게 큰 이점이 될 것이라며 신문은 로이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선거가 8일 남은 상황에서 이 같은 지역 유력지들의 잇따른 지지 선언이 과연 7선에 도전하는 거물 스캇 가렛 의원에 대한 로이조 후보의 도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꿈과 열정은 사람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 걸까요?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음악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아버지들이 모여 캐리그마 남성 중찬단을 창단했습니다. KBN의 후원으로 열린 연주회에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프러싱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완성도 높은 남성 중창단에 중환 앙상블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는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가의 꿈을 꾼 이들이지만 지금은 식당 주방장과 택시기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가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노래를 통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캐리그마라는 중창단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들이 무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렇게 각자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갈급해 있었습니다. 노래를 하고 싶고 또 음악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런 창단 연주회를 갖게 됐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캐리그마는 선포하다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로 노래로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창단은 앞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다니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음악 전도사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회에 환원하고 사랑을 실현하는 현장에서 저희 목소리가 마음껏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며 자신의 재능을 나누기 위해 다시 한번 무대에 오른 아버지들. 꿈과 열정 앞에 모든 걸 뛰어넘은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각박한 사회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계입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유권자 등록운동이 한창인데요. 미국 내에서 이 아시안의 등록 유권자 증가율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6년 사이 등록 유권자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민자 단체인 미국 이민평의회가 23일 발표한 뉴 아메리칸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등록 유권자는 지난 1996년 214만 6,468명에서 2012년 484만 507명으로 125.5%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히스패닉 등록 유권자의 증가율은 108.4%를 기록했고 흑인 등록 유권자 증가율은 34.7%, 백인은 8.3%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등록 유권자는 1996년 전체 등록 유권자 가운데 불과 1.7%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3.2%로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 1996년 5.1%를 차지했던 히스패닉 등록 유권자는 2012년 8.9%로 늘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체 등록 유권자 가운데 외국 출생의 아시안과 히스패닉 신규 이민자 유권자가 30.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뉴욕주가 23.9%, 네바다주 20.8%, 뉴저지주는 20.5%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미국 출생을 포함한 아시안 등록 유권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로 무려 49.3%를 차지했고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4.1%, 5.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조세 당국이 국외 거주 고소득자들의 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의 포기 사례만 벌써 2,350건을 넘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모두 2,353명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말에는 지난해 전체 시민권, 영주권 포기자 2,999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포기자들의 상당수가 연간 소득이 97,6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국외에 거주하는 자국민도 국내 거주인과 동일하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방조세당국이 국외 거주 고소득자의 은닉 자산 추적 등 자국민의 탈세 추적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연방조세당국은 특히 올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은행들로 하여금 미국인의 자산 현황을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납세 의무자들 중 $10,000와 $50,000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은 각각 연방재무부와 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난 7월부터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도 발효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긴 한인들이 징역이나 추징금을 묻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 승인의 감사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감사 대상이 되면 평균 3배 이상 소요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연방노동부 외국인 노동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4 회계연도 1분기에는 감사 케이스가 전체의 25%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는 29%로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 이민 변호사협회는 감사 케이스가 전체의 40%가 넘는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 한인 이민법 변호사는 고객의 50%가 감사에 걸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부는 채용하려는 포지션이 학위는 요구하지만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최근 6개월 사이에 해고를 한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2명 중 1명꼴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반 노동 승인의 경우 접수 후 5개월 정도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감사에 걸리게 되면 총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취업이민 2, 3순위에 대한 노동부의 감사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비자 만료일부터 적어도 1년 반 이전에는 취업 이민 수속을 시작해야 취업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젠 추방 유예 청소년들도 입대를 통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매분위 프로그램이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24일 이민자 특기병 군입대 프로그램 매분위가 이르면 오는 11월 말부터 서류 미비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는 새로운 매분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일시 중단된 상태인 매분위 프로그램은 11월 말부터 재개된다며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어와 의료 특기를 가진 합법 체류 이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매분위 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시작돼 그간 2,900여 명의 이민자들이 미군에 입대하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을 취득했습니다. 매분위 프로그램의 모병 규모는 연간 1,500명으로 제한돼 있으며 그동안은 단 한 번도 불법 체류 이민자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추방 유예 서류 미비자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현행 규정 중 미 입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삭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휩쓸고 간 지 벌써 2년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복구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AP통신과 뉴스데이 등 주요 언론들이 26일 허리케인 샌디 이후 2년을 돌아보며 당시 뉴욕과 뉴저지 주정부가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당시 주정부는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해안가 주요 발전시설 등에 홍수 방지벽을 세우고 병원 등의 시설에 비상 전력막을 확충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2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많은 대책들이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피해 주택 복구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과 주택도시개발국이 주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의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에는 한참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롱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수천 가구에 달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여전히 자비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어 이들의 개인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샌디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의 경우 주정부뿐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